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절차로서 가우스 소거법을 배웠었고요.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서 그 변수들을 갖다 쭉 개수를 줄여 나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소의 개수만 남긴 다음에 그것들을 역으로 풀어서 이제 위로 거꾸로 올라오면서 그 백 서브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해를 이제 구하는 그 절차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걸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우스 소거법을 at the end of Gauss elimination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의 이 행렬식의 행렬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augmented matrix라고 하는 거에서 내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위에는 가장 원래 개수 그대로가 이제 개수가 남아 있고요. 우변이 이제 F1이라는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래서부터서는 이제 이 첫 번째 변수에 해당되는 개수가 다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거는 이제 두 번째부터서 나오게 되겠고요. R2부터 해가지고 R2N까지 나오고, 여기는 이제 F2가 되겠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R에 우리가 RR,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 해가지고 R번째 행까지 이제 살아남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R에 RN, 이쪽은 이제 F에 R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다 이제 죄다 다 0이 되는 겁니다. 개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은 일반적으로 0인 부분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우변은 값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fr 플러스 1에서부터서 f의 이제 m까지. 전체적으로 행렬의 원래가 이제 m행 이제 n열, 변수의 개수가 n개고요. 방정식 개수가 m개였어요. 그럼 우리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이즈로 이제 도달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마치 이제 우리 사다리꼴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0인 그 부분하고 0인 부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값들이 어떻게 배열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이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inconsistent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립 방정식이 서로 앞뒤가 안 맞아서 해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R이 여기는 이제 개수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값을 넣어서 위로 올라가면 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해가 없으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R의 개수가 M보다 작아서, 그래서 0인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쪽이 다 0인데 여기 있는 상수항이 0이 안 되는 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그래야지 이게 그거를 만족을 하는 값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at least one of f의 r 플러스 1에서부터서 f의 m까지가 0이 아닌 게 하나는 나와야지 이게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걸 만족을 하는 우리가 값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컨시스턴트한 거, 그러니까 해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는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R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선은 이제 끝까지 내려와서 이게 이제 R이 밑에 이 부분이 없이 끝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R이 M하고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네모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네모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 우변이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몽땅 다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건 항상 뭐 트리비얼하게 만족이 되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윗부분, 이 부분 아예 잊어버리고 우리가 위쪽 부분부터서만 이제 우리가 쭉 값을 구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니크한 해가 존재하는 거는 여기 이제 R하고 N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R과 N이 같으면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마지막 변수에 대한 우리가 이걸 풀어가지고 그 마지막 변수 값을 구하고 그 위에 이제 n-1을 구하고 이렇게 쭉 해서 가면은 유니크한 솔루션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밑에 0이 있거나 없건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 경우에 유니크한 솔루션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이가 이 개수보다 더 작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R이 n보다 작아서 마지막에 이제 2개 이상의 어떤 그런 변수가 얽힌 방정식에서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만족을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변수 값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들이 이제 그 위도 다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세 가지 경우를 결국 최종적인 가우스 소고를 한 마지막에 그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선형 방정식을 잠깐 이제 잊어버리고요. 행렬로 우리가 돌아가서 조금 이제 그 다른 얘기를 갖다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겠어요, 문제를. 이건 이제 행렬의 랭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가 A1에서부터 벡터를 갖다가 이제 A1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AN 벡터, 이렇게 벡터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차원은 같아요.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개수는 같습니다. Same dimension.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선형 독립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벡터들을 우리가 쭉 선형 결합을 했을 때 C에 N에 이게 0이 되는 그거를 만족을 하는 C의 값이 유일하게 0이 되는 것밖에 없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A1하고 AM은 AN이죠. 지금 N, 그러면 N으로 하죠 뭐. 그냥 N으로 쓰셨는데 이게 리니어리 선형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게 이제 벡터니까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로 뭐 이런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1차원 편면이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서로 방향이 엇갈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개는 선형 독립이죠. 그렇죠? 이게 다른 하나가 우리가 이제 비례해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되는 거고요. 뭐 어떤 A1은 이렇게 되고 A2가 이렇게 되어 있다. A1은 이거, A2는 이거다. 라고 하면 두 개는 서로 선형 우리가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2가 A1의 우리 어떤 그 상수 곱하기 A1으로 표현되니까 선형 독립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세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세 개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향하고 있으면 이제 그 두 개가 이루는 평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 평면 위에 세 번째 벡터가 놓이면은 그러면 서로 선형 독립이 되는 거고, 선형 종속이 되는 거고요. 선형 의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평면을 벗어나 있으면 선형 독립이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포멀하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선형 의존이어가지고 이게 어떤 C 값이 이거를 만족을 하는 C가 0이 아닌 어떤 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C1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A1을 갖다가 다른 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쭉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선형 결합이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걸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형 의존이 되면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벡터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빼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남아있는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일 때까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벡터 셋이 우리가 리듀스가 될 수가 있다.
해야지 그걸 우리가 이제 벡터 셋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개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랭크라는 걸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매트릭스 A의 랭크를 우리가 이제 랭크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A라는 이제 행렬이 있으면은 A가 이제 우리가 N행 N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N개의 로우 벡터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벡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A1, A2에서 AM까지가 있는 건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쭉 이런 식으로 쏟아내가지고 선형 우주인 것들을 뽑아내고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최대의 선형 독립인 거의 개수, 그걸 우리가 이제 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aximum number of linearly independent row vectors of A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을 이제 4 곱하기 3 행렬인데 42, 14에 14,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5 라고 하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두 개가 하나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세 번째 거가요. R3가 실은 첫 번째 R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R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없앴다고 했을 때 이 나머지 두 개는 이거는 우리가 서로 선형 독립이죠. 이게 비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가장 최종적인 그 맥시멈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랭크 A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오렘을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내가 우리가 두 개의 행렬을 갖다가 그 서로 행을 갖다가 뭐 더해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연립 방식 풀듯이 혹은 가우스 호흡법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갖다가 엘레먼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개의 행렬이 그 엘레먼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의 조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서로 로우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로우 이퀴벌런트한 매트리스들은 랭크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선형 독립인 그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그 뭐 좀 여러 꼼꼼한 그 증명을 여러분 교과서를 보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뭐 더하고 빼고 하더라도 선형 독립인 거가 새로 생긴다거나 혹은 없어진다거나 선형 독립이었던 거가 아니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결국 선형 독립을 다 해보면 다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가 그 리니어한 오퍼레이션 그 이퀘션을 써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 우리가 선형 종속성이나 의존성 갖다가 우리가 의존성이나 독립성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리스가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두 개는 랭크가 같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렇게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 세오렘은 뭐냐면은 우리가 A라는 행렬의 랭크하고 그거의 전치 행렬 A 트랜스포즈하고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앞에서 뭐 증명하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앞에서 했던 그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3, 0, 2, 2, 마이너스 6, 21, 42, 24, 54,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찾아보면은 이 세 번째 거는요.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를 더하는 거를 3분의 1을 곱한 거, 이 마지막은 3분의 2의 R1에 21분의 29의 R2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실은 이제 선형 우존이 되는 거고 위에 거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울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서로 선형 독립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랭크 A가 트랜스포즈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2가 된다라는 거. 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걸 증명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걸 지우고 시작을 했죠. 자, A가 우리가 이제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랭크가 R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A 행렬에서 R개의 행을 가지고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맥시멈 인디펜던트한 그 벡터들을 로우 벡터를 우리가 이제 V로 표시를 하겠어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로우 벡터를 갖다가 V1에서부터 랭크가 R이니까 VR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뭐 행렬이 있으면 이제 A1 로 벡터, 이게 A2 로 벡터 쭉 해서 이제 A의 M 번째 로 벡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모든 이런 로 벡터들이 다 V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니까 A1이 C11에 그 개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붙여서 한번 쭉 써보면은요. C1R에 VR 그리고 맨 밑에 M은 CM1에 V1 CM2에 V2 그리고 맨 마지막에 C에 M의 R에 VR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각각 갖다가 V1, VR, 그러니까 V1에서 VR는 뭐 요중에 어떤 이제 특정한 행이 되겠죠. 근데 뭐 그거를 따라서 뭐 그 좀 노테이션을 우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는 다 벡터예요, 그죠? 요거는 로우 벡터니까 이거를 우리가 로우 벡터에서 이거에 이 k 번째 성분, k 번째 처음에서 k 번째 성분을 갖다 우리가 한번 여기다 써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냐면은 A1K 그러면 이제 모든 벡터들의 K번째 성분을 우리가 뽑아내면 되겠죠? 그럼 A1K는 C11 이건 그냥 상수니까 나오고 C1K가 되고요. 쭉 해서 맨 마지막에 C1R에 V의 RK 이게 되고 쭉 해서 맨 마지막에 A의 MK가 C의 M1 V의 1K 쭉 해서 C의 MR에 V의 RK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것들 우리가 이제 A1K에서 AMK를 갖다가 성분으로 하는 어떤 칼럼 벡터를 하나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우리가 이 노란에 표시를 하는 거죠. K 번째. 요 벡터를 우리가 이제 BK라는 칼럼 벡터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1에서 CM1 요거를 가지고서 요거를 또 이제 그 성분으로 하는 컬럼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요. W1이라고 하죠. 이게 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또 이제 W2라고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제 R까지 가는 거니까 R이라고 하면은 요것들은 다 동일하게 이제 M 성분을 가진 차원이 M 차원인 컬럼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B는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PK는 이제 V1K는 다 여기서 상수예요. 그죠? 컨스탄트니까 V에 1K에 W1 해가지고 마지막에 V에 RK에 WR이 되고요. 여기에서 K는 1에서부터서 n번까지 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K는, 여기 있는 K는 이제 우리가 여기 1, 2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n번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다 이 W라는 벡터를 가지고서 W1에서 WR이라는 벡터를 가지고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제 K가 달라지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V1K가 달라지는 그거로 됐어요. 그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B라는 게 뭐냐면, 요거가 뭐냐면은 내가 A를 이게 A 행렬이고요. A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그거에 K번째 로우가 바로 얘를 갖다 뒤집은 거죠. 이 컬럼을 갖다가 로우로 뒤집으면은 그거가 이제 A 트랜스포즈의 로우 벡터, 행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갖다 컬럼을 로우로만 바꾸게 되면은 동일하게 A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의 각 행이라는 거죠. 그거가 W1에서 WR까지의 벡터로 표현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B가 여기서 이제 과연 몇 개의 내가 트랜스포즈를 한다면 몇 개를 갖다가 내가 여기서 그 선형 독립인 거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맥시멈 개수가 있을 텐데 그게 결국은 이제 랭크인데 그게 R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분명히 R 개수로만 지금 해서 싹쓸이 다 표현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선형 독립인 거가 R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이 중에 어떤 건 서로 선형 의존이어서 R보다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또 커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설명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보면 A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우리가 R보다 클 수는 없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고요. R은 바로 이제 A의 랭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한 거의 랭크는 원래 매트리스 랭크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A 대신에 이 식은 A가 어떤 행렬이나 상관없이 항상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A 대신에 A 트랜스포즈를 한번 대입을 하고 이 표현식으로 써볼게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랭크 A에 이건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인데 이거는 실은 트랜스포즈는 A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거가 A 트랜스포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A 대신에 지금 A 트랜스포즈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마치 성립을 하는 거, A가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요 두 식을 넣고 보면은 답은 뭐다?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또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니까 다시 말하면은 랭크 A와 A의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같다라는 거가 됩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세어렘이냐면은 뭐 되게 자매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P계의 벡터인데 P계의 벡터인데 얘네들이 이제 성분이 N개가 있어요. N차원 벡터들이에요. N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컴포넌트의 개수보다도 벡터의 개수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선형 독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자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원 공간상에서 이거는 2차원 벡터는 2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의 벡터를 놨다. 그러면 당연히 이 3개가 세 번째가 이 나머지 2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약간 추상적인 개념, 이제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벡터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선형 독립성들을 갖다가 좀 이제 좀 포멀하게 표현한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자,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은 V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벡터들의 집합인데요. 그게 벡터들의 집합인데 일단은 공집합이면 안 되고요. 어떤 그리고 뭐 그 안에 엘리먼트 개수실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벡터들은 죄다 다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어요. 컴포넌트 개수가 뭐 3이면 3차, 뭐 3, 4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게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2개의 벡터를 내가 끄집어내서 V 안에 끄집어내서 그거를 선형 결합을 하면은요, 알파 A 플러스 베타 B를 하면은 그게 반드시 알파하고 베타 2개를 갖다 끄집어내서 알파하고 베타라는 임의의 어떤 실수를 곱해서 그걸 더했을 때 선형 결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우리가 그런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당연히 그 벡터의 디멘전과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공간을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 같으면은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과 다 합친 그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2개의 벡터를 뽑더라도 그 2개를 선형 결합을 하면 반드시 2차원 공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고로 그 2차원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벡터들을 합친 그 집합, 그 벡터의 집합은 바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벡터를 만약에 3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게 또한 또 다른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개 벡터 스페이스는 다른 스페이스입니다. 요 벡터 스페이스, 저 벡터 스페이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n차원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벡터 공간 안에서 서로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갖다가 근데 모아놓는데 가장 많은 개수를 모아놨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2차원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벡터나 요 벡터 뭐 좀 내가 예쁘게 이제 뭐 x축에 비례 x축의 크기가 x축을 향하고 있고 크게 1인 벡터와 y축 단위 벡터 2개를 골랐다. 그것 또한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개수가 되는 거죠. 2개. 그죠? 다른 걸 하나를 더 추가하면 걔는 반드시 얘로 표현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개만 있는 건 아니죠. 베이시스가. 뭐 이제 요런 거. 같은 방향만 향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의 2개를 내가 잡더라도 그건 다 동일한 그 이퀴벌런트한 건 아니고 다 정당한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베이시스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베이시스로 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약간 다르게 이제 베이시스하고는 다르게 어떤 이제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A1에서부터 AP까지 다 동일한 차원을 가지는 그런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로 이루어진 모든 선형 결합 콤비네이션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스팬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뜻이죠. 스팬 확장 of these vectors 이 벡터들의 확장된 어떤 확장이다 뭐 이렇게 스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아까 베이시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베이시스에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들의 임의의 선형 결합 이런 형태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공간은 다름 아닌 2차원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벡터는 2차원 평면을 스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2차원 평면은 이 두 벡터의 스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그 2차원에서 그런데 3차원을 같으면 3차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x, y, z라고 하면은 내가 x축으로 향하는 단위 벡터와 y축으로 향하는 벡터 이 두 벡터로 이루어진 스팬은 뭐냐면은 xy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 3차원 전체가 아니라 이 두 개는 xy 평면만을 스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가 이제 이 xy 평면은 이 두 벡터의 스팬이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다가 z를 추가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a1, a2, a3 이 세 벡터로 스팬되는 거는 3차원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간이 이제 이렇게 스팬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페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좀 더 작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좀 더 작은 벡터 공간들을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3차원 공간에서 XY 평면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차원 평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벡터는 다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을 하죠. 단지 차원이 3차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수적인 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 3차원 공간에서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XY 평면. 뭐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벡터 스페이스는 여러분 뒤쪽에 이제 벡터 엘지브라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더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챕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방금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랭크라는 걸 배웠었고요. 실은 그 전에 우리 연립 방정식을 배웠었죠.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접목시키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 Solutions of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 티오렘을 갖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 리니어 선형 시스템의 펀더멘털 티오렘.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선형 방정식이 n이죠. 이렇게 n이고 p1이고요. 쭉 가서 a에 m1에 x1 더하기 쭉 해서 a에 n에 x에 n 이거가 b에 m.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이제 선형 연립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계수 매트릭스는 뭐였냐면은 A11, A가 다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우리가 그 계수 행렬 A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는 그런 A에다가 내가 여기 우변에다가 이제 B에서 가서 BM까지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컬럼을 추가를 한 거가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오렘이냐면은 이러한 리니어 시스템은 has solutions 해를 이제 가지는 해를 가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랭크
랭크 A하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두 개의 랭크가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은 그리고 이 랭크 같은데 같은 값이 얼마냐면은 n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쪽 n, 이 변수의 개수죠. 그 변수랑 개수랑 같으면은 그때는 얘가 유니크 솔루션, 유일한 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개가 이제 같은데 만약에 n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 infinitely many solutions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존재하면은 그것들은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으로 구할 수 있다. Can be obtained by. 물론 가우스 소거법과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야지 이제 해가 그려지겠죠. 자, 그거를 증명하는 게 교과서에 조금 포멀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이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는 바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자, 앞에서 보면 우리가 결국 선형 방정식 결국 우리가 다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제 가우스 소거법에서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되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우스 소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했던 오퍼레이션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엘리멘트 로우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다른 하나를 뭐 더한다 할지 뺀다 할지 아니면 상수로 곱한다 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랭크를 변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증명을 했었고, 증명이라고 우리가 썼었고요. 증명이 됐었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A라는 행렬과 그 다음에 A 틸더의 그 랭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가우스 소거법에서 우리가 이제 구한 최종적으로 이 형태의 이 랭크, 이 A 파트의 랭크와 혹은 전체의 랭크와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바로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했었냐면은 최소한 두 개가 같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우변이 0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 0의 오른쪽에 있는 0이 되어야지 이게 해가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0이라는 얘기는 아예 우리가 랭크에 전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0은 랭크에서 우리가 전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바로 A라는 행렬의 랭크는 얘가 랭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의 개수가 이쪽 0이기 때문에 서로 선형 우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명하다고 받아들였었는데, 예, 하여튼 요게 이제 이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선형 우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한쪽 컴포넌트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지금 뭐 x축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xy 평면에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또 자치성분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갈수록 차원이 하나씩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선형 독립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팍 이렇게 의문을 취하니까 갑자기 흔들리는데 하여튼 맞아요. 예, 선형 독립이고요. 고로 이거의 선형 독립분모의 개수하고 전체의 개수하고는 같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랭크 A와 랭크 A 틸더가 같다라는 게 나오고요. 만약 그게 랭크 A 틸더 요것들 같은 게 n이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바로 요 조건이죠.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딱 이렇게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대각선분까지 끝나는 거.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이 밑에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이쪽이 0이 아닌 성분이 있었다라고 치면은요. 예를 들어서 FR 플러스 1이 0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의 랭크는 R인데, 그죠? 이 A tilde의 랭크는 R 플러스, 밑에가 0이고 R 플러스 1까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은 다 0은 아니니까. 고로 랭크가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가우스-로그법을 결과로 놓고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가 존재하지 않냐라는 거는 A라는 개수 행렬의 랭크와 그다음에 이거 전체 이제 이 A tilde의 랭크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이게 자맹아지라고 했는데 막상 강의하다 보면 이게 왜 그러지? 순간 딱 음이 나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B가 5변이 0인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그 시스템이죠. 자, 그 경우에 잠깐 보면은요.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라는 그 개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X1에서부터 이제 Xn까지, 그리고 5변이 0이 되는데, 이게 이제 M행 N열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항상 해는 반드시 하나가 우리가 존재를 해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X1, X가 죄다 다 0인 거, 그죠? 그게 일명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항상 존재합니다. 개수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서 앞에서 근데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거의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해가 어쨌든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만 존재하든지 아니면 무수히 많이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0인 거, 트리비얼 솔루션만 존재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재미가 없는 거고, 넌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A의 랭크가 바로 이제 N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N보다 작아야 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거는 다 없고 이제 여기 해서 이게 이제 그 0 쭉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게 하나, 두 개 이상의 변수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는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 다 다시 관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헤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이 우리가 무수히 많은 해 중에 하나라고 치고요. X2가 또 다른 해라고 쳐보죠. 이게 무수히 많으니까 뭐 두 개 이상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선형 결합을 하면 C1, C2를 곱해서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이거의 해가 되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그걸 선형 결합하면 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거기서 해를 갖다가 해가 이제 어떤 n차원 벡터로 나타나지는데 그 벡터들을 선형 결합을 하면은 또다시 해가 된다라는 거, 또 그 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해들을 내가 다 모으면은 그 솔루션들이 뭐를 형성을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벡터 스페이스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두 개의 해를 뽑아내서 내가 그걸 선형 결합을 하더라도 다시 그건 해가 된다는 거니까
바로 그거는 벡터 스페이스 정의를 만족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그럴까 뭐 솔루션 스페이스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간단히 좀 간단한 시어림이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m이 n보다 작으면은 m이 n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변수의 개수보다도 이퀘이션의 개수가 작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non trivial 솔루션이 존재한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좀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그러니까 이퀘이션이 unknown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보다 더 적은 개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면서 그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무조건 트리비얼 솔루션, non trivial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B가 0이 아닌 경우에 non-homogeneous linear 시스템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세오렘을 갖다가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그런 non-homogeneous linear 시스템이 consistent 하면은 해가 존재하면은 그죠?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모든 해는 is solutions are obtained as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x가 x0 플러스 xh인데요. x0는 이제 n이 그러니까 particular solution 어떤 fixed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 non-homogeneous equation을 만족을 하는 n이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h는 우리가 이제 homogeneous equation의 모든 뭐 그 중에 어떤 것든 상관이 없는 건다고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표현된다. homogeneous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미방 풀 때 우리가 선행 미방 풀 때랑 뭐 동일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non-homogeneous equation 같은 경우에 homogeneous solution 일반해 더하기 특수해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미분 방 그러니까 이 연립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는 뭐 간단하고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A라고 하고 X라고 하고 우변을 갖다가 이제 B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찾는 거는 AX는 B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현재 내가 어떤 particular solution의 X0가 그걸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빼면은 X-X0는 제로잖아요. 그죠? 그럼 X-X0는 homogeneous equation의 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것들로 우리가 이제 표현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X가 X0 플러스 XH로 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하고 우리가 선형 미분 방식하고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행렬식에 대해서 좀 배우겠고요. 행렬식을 이용해서 그 선형 방정식을 푸는 그 포멀한 솔루션, 크레머의 법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터미넌트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자, 행렬식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뭐 2x2나 뭐 3x3 뭐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제 배웠을 텐데 그 시련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선형 방정식을 풀면서 어떤 굉장히 그것들의 해를 표현하기 어떤 쉬운 형태의 함수를 찾아낸 디터미넌트이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n by n 그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n by n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하면은 자, 우리 디터미넌트 D라고 표현하고요. D, T, A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행렬식 표현을 이렇게 쓰고 A1이라고 써서 A1N 이제 사각행렬이니까 A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표시로 우리가 이제 행렬식 이제 구하는데 자, 이걸 이제 구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 행렬이 그냥 엘리먼트 하나밖에 없다. 1/1 행렬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A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디터미넌트는 그냥 바로 그 성분 A11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 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1 행렬의 행렬식은 자기 자신이다 숫자라는 거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자, 우리는 이제 우선 어떤 걸 정의하냐면은 자, 두 가지 우리가 양을 정의하는데요. 뭐냐면은 우선은 여기 A, J, K 그러니까 이 J번째 행과 그 다음에 K번째 컬럼 JK 자, 그거하고 겹쳐있는 AJK라는 우리가 엘리먼트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이 AJK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 쓸까요? MJK 그러니까 요거의 대응이 되는 겁니다. MJK를 우리가 이제 일명 마이너 AJK의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디터미넌트인데 A의 디터미넌트인데 내가 여기서 그 노란색 박스로 한 거 이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이제 n by n에서 n-1 by n-2 떨어지겠죠. 이 두 개를 뺐으니까 그 뺀 그 작은 행렬의 행렬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미팅 J스로우하고 그 다음에 K번째 컬럼 이제 뺀 거. 그거에 더 하나 사이즈 작은 거의 행렬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MJ, 그러니까 행렬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상수입니다. 어떤 하나의 그 넘버, 스칼라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에다가 마이너에다가 -1에 J 플러스 K 승을 한 거. 그러니까 J 플러스 K가 짝수면은 1이고 홀수면은 -1이 되는 이제 그런 1 아니면 -1이 되는 팩터가 되겠죠. 그거를 곱한 거. 그거 이제 CJK라고 하고 CJK는 뭐라고 하냐면 코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를 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실은 우리는 아주 약간 좀 기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실은 이제 뭐 여기서 쓰고서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행렬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아주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런 양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A, J, K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렬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D라고 하는 거는 그러는 시그마에 일단 쭉 써볼게요. 써보고 나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요게 행렬식.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n보다 2보다 큰 거는 우리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원래 n by n 행렬 디터미넌트가 이거 아니면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거. 요거를 쓸 수도 있고 요거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CJK를 갖다 그냥 m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고요. 코팩터를 갖다 마이너로. 이거 보면 이거는 지금 하나 사이즈 작은 n-1 곱하기 n-1 더 작은 그 행렬의 행렬식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단계 작은 행렬의 행렬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더 작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이 AJK잖아요. AJK인데 지금 J가 1에서 N까지 된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행을 하나 잡는데 내가 몇 번째 행을 잡건 상관이 없이 행을 하나 잡고요. 이게 행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1에서부터서 n까지 쭉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그 로우 벡터에 대해서 AJK에서 K-인데서 바뀌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 벡터 곱하고요. 부호 곱하고 A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요 MJK는 동일해요. 이거는 이게 지금 그 K가 동일하지 않죠. 자, 이거 쭉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엘리먼트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행렬식 이런 식으로 다 JK마다 달라지죠. 그죠? 그 다른 것들 다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3 행렬의 행렬식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2x2 행렬의 행렬식을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2x2로 다시 1x1로 쪼개고 이런 절차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2x2 행렬이다. A, B, C, D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갖다가 이 행을 한번 나는 잡고 이거를 여기에서 말하는 A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선은 A가 우선 부호를 보면은 이건 1, 1이잖아요. 1행 1열이니까 부호가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AJK는 A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는 내가 요거를 포함을 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D죠. 그죠? AD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D의 행렬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가서 요거는 지금 1행 2열이죠. 그러니까 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곱하기 2하고 1을 제외한 나머지 C가 되는 거죠. C 행렬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그 1x1 행렬의 행렬식은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AD-BC.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관계식이 나왔고요. 내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거를 잡아도 이걸 내가 잡고서 C를 잡고 이렇게 없애고 B를 곱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호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행 1열이니까 처음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x2 행렬도 결국 이제 요 행렬식의 이제 그 원리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자, 3x3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3x3 도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지울까? 여기를 지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 2, 3, 4, 5, 6, 7, 8, 9 이 행렬의 행렬식을 구한다. 답은 0입니다. 행렬식이 선형 독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선형 독립이 아닌가 봐요. 당연히 아니겠구나.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행렬식 0인데 그냥 그 절차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간단한 식으로 해봤는데요. 얘가 우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거를 잡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1 이게 이 행을 갖다 잡고서 하게 되면 1을 잡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니까 1 곱하기 2하고 1을 제외한 5, 6, 8, 9 그죠? 그 행렬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가 되면 2는 지금 1행 2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보면 지금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항상 인터체인지가 되게 돼 있어요. 로에서 컬럼을 한 칸까지 옆으로 갈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고 그러면 2를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4, 6, 7, 9죠? 그대로 쓰면 돼요. 4, 6, 7, 9 쓰면 되고 마지막에 3은 부호는 플러스요. 그
나머지는 4, 5, 7,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x2 행렬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해서 또 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식이 이제 그 A를 갖다가 내가 행으로 잡은 거고, 요 식은 그걸 내가 열로 잡은 거예요. 열로 잡고 똑같은 계산을 해도 훨씬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로 해보세요. 퀴즈. 자, 퀴즈가 뭐냐면은 요거를 내가 저기 있는 요 식에 요걸로 잡고요. 이걸로 잡고 얘를 갖다 행렬식 갖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산해 보십시오. 0이 나오는지 진짜로. 그게 여러분들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생각해 보면 행렬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행렬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갖다가 다 한 번씩 어떤 이제 곱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행과 열이 겹치지 않게 다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엘리먼트 결국 최종 표현식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한 엘리먼트는 한 군데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곱해져 있는 것들은 같은 행과 열이 아니에요. 다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거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가 다 동일한 건지 이게 보면은 마치 여기 있는 J가 무엇이든 내가 행으로 잡건 열로 잡건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어펜딕스에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냥 관심 있으면은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기는 조금 좀 선형대수학이 뭐 통년으로 배우는 막 그런 과정이면 그걸 다 증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하여튼 뭘로 해도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unambiguous하다 애매하지 않고 딱 하나 유니크하게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어떤 걸로 자꾸 계산하더라도 이건 여러분들 어펜딕스에 네 번째 거에 보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행렬식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실은 행렬식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실은 그 특성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다가 이제 수학자들이 행렬식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게 된 건데, 그러니까 답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선형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연립 방식을 푼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 그 로우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로 막 곱하고 더하고 빼고 막 이러는 이제 어떤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게 그 방정식 시스템의 특성, 그러니까 해가 있느냐 없느냐 무수히 맞느냐 유니크하냐라는 거 그런 것들 특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킵할 수 있는 궤도로 인베리언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갖다가 찾다가 보니까 나온 게 디터미넌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실은 이제 그 특성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수학자들이 찾은 거는 실은 그 반대의 그 흐름으로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lementary row operation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이 있고요.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이퀘이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들끼리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막 바꾸고 더하고 빼고 상수 곱하고 이러는 건데 우선은 첫 번째 interchange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내가 행을 갖다가 바꾼다라고 하면은 b 값이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값이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다른 하나에다가 상수 람다를 곱해서 어떤 특정한 행에다가 그걸 더해줘요. 람다를 곱해서
걸 더해주면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디터미넌트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행을 우리가 상수로 곱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디터미넌트가 상수배만큼 곱해지 나옵니다. 앞에 정의는 괜히 좋고 정의가 있으면 편한데. 자, 하나만 우리가 한번 좀 써볼게요. 그걸 좀 봐야지 여러분들이. 또 디터미넌트가 정의 중에 하나가 CK의 A의 K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보면은요. 우선은 10번이 제일 뭐 쉽습니다. 그냥 아주 뭐 rigorous하게 하진 않겠고 그냥 여러분 좀 핸드메이킹으로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C는 내가 어떤 로를 하나 갖다가 통째로 상수로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로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i번째 로를 내가 상수로 곱했다라고 하면은 다 상수가 곱해지는 거죠. 각각 엘리먼트마다. 이거를 내가 A로 저기에서 A로 잡고서 그 판별식을 계산한다. 판별식? 행렬식을 갖다 계산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A가 다 상수가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만큼만 앞으로 나오고 뒤쪽은 똑같아요. 왜냐면 저기 RI를 뺀 나머지들의 그거니 행렬식이니까. 그래서 상수가 다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냥 여기 수가 곱해진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번에 우리 A로 돌아오겠어요. 자, A는 이제 뭐냐면 두 개를 갖다가 뒤집으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자, 뭐냐면 2x2다. 그러면 이제 A, B, C, D는 내가 이제 AD-BC죠. 여기서 위하고 아래를 갖다 순서를 바꾸면은요, C, D, A, B가 되죠. 그러면은 CD-AD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습니다. 2x2일 때 뒤집으면 부호가 바뀐다. 그렇죠? 자, 그럼 내가 3x3다. 3x3라고 하면 3x3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되게 된다라는 걸 내가 이제 어떤 2x2의 방금 증명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3x3가 있으면 3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맨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를 바꾸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냥 동일하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거를 계산한다. 바꾼 걸 계산한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A로 잡으면은요. 이거를 A로 잡으면은 앞에 있는 여기 A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M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A를 갖다가 뺀 2x2 행렬식에서 위아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런데 그거를 방금 증명해서 2x2에서는 이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고로 모든 M이 원래 거 대비 A는 동일한데 M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뀐 거죠. 그죠? 3x3 증명할 수 있고요.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4x4도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증명을 하면 돼. 그죠? 여러분 그걸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요거에 연관된 질문으로 만약에 질문이 아니라 이 A번 식의 이제 코롤러리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두 개의 어떤 열이 같거나 혹은 비례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행렬식은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하고 얘가 같다라고 하면은 자 바꿀 수가 있죠. 바꾸면은 방금 본 것처럼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바꿔도 같은 행식이 나야겠죠. 그러면 부호가 바꿔서 자기 자신과 같은 거는 0밖에 없죠. 그리고 0이 되는 겁니다. 비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례하는 것도 내가 상수만큼 지금 값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얘가 뭐 이 세 번째 거가 첫 번째 거의 2배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2분의 1 곱해요. 그러면 같아지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0이었던 거가 0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2분의 1을 곱해지는 거니까. 자, 근데 같은 건 0이니까 그것도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열이 이미 어떤 건 상관이 없이 그 같으면은 무조건 열이다. 행렬식은.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이 약간 이제 트리키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겠어요. 왜냐면은 행렬식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저도 손영대 수학을 수학과에서 배웠는데 그때 이제 홍 교수님, 홍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 교수님도 이런 식으로 조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뭐냐면은 내가 어떤 두 개의 행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i를 바꿨다고 했죠. 조금 이상하지만 요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우리가 j2번째 행이라고 하고 이거를 i번째 행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랜스폼을 했냐면은 여기 다 놔두고 여기 있는 색깔이 여기 그대로에다가 더하기 람다 베어 이거 그죠? 요거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 j2번째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그거를 i번째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i번째 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요 행을 갖다가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a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a에 대해서는 1차식이잖아요. 그죠? 뒤에 거는 이제 그 다른 부분 상수니까. 그러면은 여기 1차식 요거가 들어가는 게 요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게 1차식이니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하나는 그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이거 원래 거 더하기 람다에 여기 선형이니까 람다가 바꿔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요거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j2번째는 동일하고 지금 i번째가 이렇게 두 개가 갈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두 행식이 이제 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뒤에 부분은 두 개가 같죠. 이게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랑 얘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을 해도 변함이 없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은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냐 0이지 않느냐 중요한 건 0이냐 0이지 않느냐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0이 아닌 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0이 안 되는 거고 0이었던 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계속 0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인베리언트한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성질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실은 지금 우리가 로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요. 행에 대해서도 열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열에 대해서도 바꾸면 사인 바뀌고 이렇게 뭐 두 개가 같으면 0 되고 뭐 이런 거 다 성립을 합니다. The same rule applies to 행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A하고 A의 트랜스포즈 마이너스가 아니라 두 개는 같다. 디터미넌트 그 행렬식은 두 개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은 어떤 행이나 열이 0이 되면은 빵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보면 그 0이 되는 걸 A로 자꾸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되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성질대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디터미넌트하고 그다음에 랭크하고 행렬의 랭크하고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여러분 책 교과서에서는 n by n 행렬을 했을 때 그냥 우리한테 가장 relevant한 거는 n 곱하기 n이니까 n 곱하기 n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거의 랭크가 n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그거의 행렬식이 0이 안 돼야 돼요. 0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뭐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랭크가 n이라고 하면은 그 행렬을 우리가 가우스 소고를 통해서 이런 행렬로 만들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A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모조리 빵이고 이렇게 되는 끝에까지 가는 요런 마지막에 하나만 남게 되는 이게 이제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가 랭크가 n이 되는 거에 가우스 소고를 통한 나오는 건데 이 디터미넌트가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아까 말한 이거에 의해서 결국 여기에 우리가 가우스 소고를 한다라는 건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쭉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디터미넌트는 0이냐 0이지 않냐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n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최종 요거식의 디터미넌트인데 그거랑 같은 건데 처음 거하고 이거는 보면은 디터미넌트가 보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갖다가 보면은 얘를 가지고서 처음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쭉 쪼개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0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으로 이제 디터미넌트가 만약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안 되고 어딘가에 이렇게 0이 되는 밑에가 이렇게 0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랭크가 n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은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증명하는 과정들이 선형 대수학에서는 조금 더 폰말하게 좀 증명을 하는데 시험 관계상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이 행렬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선형 방식을 푸는 일반해 크레머 법칙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